피고인 70세 남자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30세 여자와 모텔에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올라타 피해자의 귀와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40살의 나이 차이와 모텔에서의 성추행.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70세의 피고인은 30대의 피해자를 채팅 어플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월 20일 오후 6시경 구리시 소재의 롯데리아에서 피해자와 만났는데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 국가대표 감독을 한 적이 있다.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는데 여기는 너무 춥다. 감독인 나를 믿어라. 나 그런 사람 아니다.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을 테니 모텔에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땡땡 모텔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피고인은 오후 7시경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생활비에 보태라고 이야기하며 가방에 50만 원을 넣어줬습니다. 그 이후 가슴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고 어깨를 누르고 상의를 벗긴 후 귀와 가슴 등을 빨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놀란 피해자는 배란 일이다. 집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며 발버둥을 치고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저항을 무시한 채 괜찮다, 나 묶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강제추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레깅스와 팬티까지 벗긴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짓눌렀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입고 있었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며 강도 높은 추행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는데요. 결국 1심에서 피해자 공소 사실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은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까지 진술한 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놀랍게도 2심에서는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80도 다른 판결이 나온 것인데요. 무죄 판결이 날 수 있었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정리해보자면 첫째, 피해자의 지능 수준이 IQ 72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통상의 성인에 비해 특별히 저조하다고 느껴지지 않았던 점. 둘째, 채팅 어플에서 나이 차이가 15세 이상이 날 경우 직접적으로 대화가 불가능하자 63세에 꽃이 핀다면이란 대화명으로 계정을 새로 가입해서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시도한 점. 셋째, 별다른 거부 없이 모텔에 같이 들어가서 현금 50만 원을 받았고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차량을 같이 타고 피해자 차량이 주차된 장소로 돌아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서 귀가한 점을 무죄 판결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넷째,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해바라기 센터에 전화하여 피해 사실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나 사건 처리를 원하진 않았다고 밝혀졌는데요. 다섯째,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변을 하지 않자 화가 나서 고소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추행 사실 자체가 아닌 다른 사유에 의해 고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 사건, 대법원은 다시 한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 최초 진술 당시 자신이 먼저 쪽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 제안에 동의하여 모텔에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안아보자고 해서 동의를 했던 사실, 모텔에서 나올 때 피고인 얼굴에 묻은 립스틱을 닦아준 사실 등 누가 들어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한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까지 숨김없이 진술한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건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나 사건 이후 피해자가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사건 이후 자살 시도를 한 점 등 객관적인 정황을 살펴봤을 때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본 것이죠.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아보자고 했을 때 나이가 많아 추위를 많이 타나 보다 하는 생각에서 피고인의 제안에 응했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이 행동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제안에 응했다는 것만으로 그 이상의 성적 접촉은 원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진술을 의심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1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는데 원심이 이례적인 사정들을 주된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며 1심과 2심의 판단이 선명하게 대비되었는데요. 대법원은 피해자 지능지수가 72로 낮고 고등학교 졸업 후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 가난하다고 표현한 점, 사건 무렵 사기를 당하는 등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고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욕구가 높지만 현실적으로 심리적인 고립에 처해 있었던 점을 고려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피해자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40살의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사건 전후 행동은 충분히 납득 가능하고 자연스럽다고 판단한 건데요. 결국 이 사건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이 사건. 여러분들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